쌀을 잘 만드는 쌀의 나라, 고기를 잘 만드는 고기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쌀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은 법이죠. 결국 두 나라는 각자가 만든 쌀과 고기를 서로 거래하기로 합니다. 이게 바로 무역입니다. 이렇게 무역이 이루어지면 두 나라 모두 쌀도 고기도 먹을 수 있게 되면서 행복해지겠죠. 오늘은 이런 무역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죠. 무역이란 나라끼리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이때 거래되는 물건들을 보면 자동차, 반도체, 바나나와 같은 상품이 될 수도 있지만 넷플릭스, 영화, 게임 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노동자나 토지 가치, 생산 요소를 무역하기도 하죠. 이런 무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석유를 사와야 합니다. 대신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잘 만드니 반도체가 필요한 나라에 팔면 되겠죠. 이처럼 무역은 각 나라가 특별히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교환하면 자신이 만들기 어려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잘 만드는 것을 조금 사회적 용어로 특화라고 합니다. 즉 각자가 특화된 상품을 생산해서 서로 교환하는 게 무역인 것이죠. 이렇게 각 나라가 특화된 상품만을 생산하는 것을 국제 분업이라 하며 국제 분업이 이루어져서 이를 교환하여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무역을 결정할 때 어떤 물건을 팔고 무엇을 받아야 이익이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에 관해 두 명의 학자가 무엇을 팔고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이론을 제시했죠. 이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나라만 있다고 해보죠. 사과국과 바나나국입니다. 두 나라는 사과와 바나나를 무역하려 합니다. 사실 두 나라 모두 바나나도 사과도 모두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생산하는 능력이 조금씩 다르죠. 그 능력을 나타내는 생산 비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사과 한 개를 5원을 들여야 생산할 수 있고 바나나는 10원을 들여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국은 사과를 6원을 들여야 생산할 수 있고 바나나는 4원이면 생산할 수 있죠. 사과의 생산 비용을 비교해 보면 사과국이 더 싸게 사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과국이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산 비용이 싸서 더 잘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바나나를 비교해보면 바나나국이 4원으로 더 바나나를 싸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나나국이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바나나국이 바나나를 더 싸게 잘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과국은 사과를 싸게 잘 생산하고 바나나국은 바나나를 싸게 잘 생산하니까 서로 싸게 잘 만드는 것을 만들어 무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사과국은 사과를 특화시키고 바나나국은 바나나를 특화시키는 것이죠. 이거를 애덤 스미스가 절대 우위론이라는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절대 우위에 있는 상품끼리 무역하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는다고 했죠. 절대 우위라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생산 비용이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생산 비용이 낮은 것끼리 무역하면 두 나라 모두 좋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무역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까요? 이것을 알려면 무역 전과 무역 후의 생산 비용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무역 전에 사과국과 바나나국이 사과 한 개와 바나나 한 개를 생산한다면 그 비용은 얼마일까요? 사과국은 사과 한 개에 5원, 바나나 한 개에 10원이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15원을 내어야 사과 하나, 바나나 하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나국도 사과 한 개에 6원, 바나나 한 개에 4원이니까 10원은 있어야 생산할 수 있죠. 하지만 무역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사과국은 그냥 사과만 만들면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가질 것, 하나는 바나나국과 무역할 것이죠. 사과 두 개를 생산하는데 사과국은 5원, 5원에서 10원만 있으면 됩니다. 바나나국도 역시 바나나만 생산하면 되고 4원, 4원에서 8원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교환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무역 전과 무역 후의 생산 비용을 비교해 봅시다.
사과국은 15원에서 10원으로 무려 5원이나 아꼈죠. 바나나국은 10원에서 8원으로 무려 2원이나 아꼈습니다. 그쵸? 둘 다 이익을 본 것입니다. 이래서 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역이란 게 이런 절대 우위론으로만 결정하기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죠. 축구를 잘하는 흥민구는 축구 실력을 별로 나타내니 별 3개 등급으로 엄청 잘하지만 청소도 별 2개 등급으로 꽤 잘합니다. 반면 직장이 없는 세원구는 축구 실력도 1개라서 못하고 청소 실력도 별 1개로 못합니다. 흥민군이 축구도 청소도 둘 다 잘하죠. 그러면 흥민군이 축구랑 청소 다 해야 할까요? 이게 절대우위론의 한계입니다. 절대우위론에 따르면 흥민군이 세원군보다 축구와 청소 모두 절대우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우위에 있는 둘 다 흥민군이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흥민군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축구할 시간에 누가 청소를 대신해 준다면 그 시간에 축구를 더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흥민군은 축구를 청소보다 잘하니까요. 그래서 흥민군은 청소를 자기보다 못하지만 청소를 대신해줄 세원군을 고용하여 청소를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흥민군은 청소할 시간에 축구를 해서 좋고 세원군은 직장을 얻어서 둘 다 이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절대우위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을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우위론이라는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쪽이 전부 절대우위더라도 무역하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이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기회비용 때문입니다. 기회비용이 뭡니까? 어떤 선택으로 잃게 되는 것, 이것이 기회비용입니다. 흥민군이 축구를 선택하면 청소를 해서 얻는 이익을 잃게 되고 흥민군이 청소를 선택하면 축구를 선택해서 얻는 이익을 잃게 되죠. 하지만 흥민군 입장에서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흥민군은 당연히 축구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비용을 비교해보면 축구를 못해서 잃는 게 훨씬 크기 때문이죠. 즉, 기회비용, 잃는 것은 안 좋은 것이잖아요. 기회비용이 적은 것을 당연히 선택하게 됩니다. 비교우위론에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기회비용 때문에 무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일왕국이라는 나라가 딸기를 만드는데 2원이 들고 포도를 만드는데 1원이 든다고 해보죠. 딸기국은 딸기를 만드는데 3원이 들고 포도를 만드는데 6원이 듭니다. 절대우위론으로 비교해보면 과일왕국은 딸기도 포도도 딸기국보다 더 싸게 만들죠. 그래서 과일왕국이 둘 다 절대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역을 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굳이 과일왕국은 자신들이 더 싸게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무역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이 상황에서도 무역을 하는 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우위론에서는 생산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회비용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의 기회비용을 비교를 합니다. 좀 이따 해볼 건데 기회비용을 비교했을 때 기회비용은 안 좋은 거잖아요. 이 기회비용이 적은 상품을 서로 만들어서 무역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회비용, 잃는 것을 가장 적게 해서 무역을 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자, 말로 하면 잘 모르겠으니까 실제로 기회비용을 계산해 볼까요? 자, 기회비용은 여기다 적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 때 표가 나올 건데 생산비용 옆에다가 이 기회비용을 적어주시면 알기 편합니다. 자, 과일왕국이 딸기를 생산할 때 기회비용을 봅시다. 자, 딸기를 생산하니까 뭘 생산 못합니까? 포도를 생산 못하죠. 근데 포도 몇 개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까? 딸기를 하나 만드는 데는 2원이 듭니다. 이 2원으로 포도를 만들면 몇 개를 만들 수 있습니까? 포도는 하나 만드는데 1원이 들기 때문에 딸기 하나 만들 돈으로 포도 2개나 만들 수 있죠.
과일 왕국이 딸기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포도 2개를 만들 기회를 잃어버리고 딸기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포도 1개를 만들 때 기회 비용은 어떨까요? 포도를 만들면 딸기를 만들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몇 개 만들 기회를 잃어버리죠? 포도 1개는 만드는데 1원인데 이 1원으로 2원짜리 딸기는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죠. 1개는 못 만들고 2분의 1개만 만들 수 있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기회 비용을 구해도 되지만 문제를 풀 땐 좀 빨리 해야 되니까 팁을 하나 드리죠. 기회 비용을 구할 때는 가위를 기억하세요. 가위. 가까운 숫자를 위로 간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기회 비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대신 이 팁은 생산 비용이 주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한번 딸기국의 기회 비용을 이 가위로 구해보죠. 딸기국이 딸기를 만들 때 기회 비용은 포도입니다. 자, 몇 개냐? 어떻게 계산하냐? 가까운 숫자를 위로.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게 누굽니까? 그렇죠. 3원이죠. 3원을 분수의 위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숫자 뭐 남았습니까? 여기 딸기국의 포도 가격, 이 6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자, 그럼 6분의 3이 되죠? 자, 약분을 하면 바로 2분의 1개가 됩니다. 이렇게 기회 비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위, 가까운 숫자를 위로. 딸기국이 딸기 1개를 만든다는 것은 포도 2분의 1개를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만드는 것이다. 딸기국이 포도를 만들 때 기회 비용은 뭡니까? 딸기를 만들 기회를 날리는 것이죠. 역시 가위를 이용해 볼까요? 가까운 것을 위로, 가까운 숫자는 6이죠? 자, 분수에 위에 6을 집어넣고 그럼 멀리 있는 거는 분모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6 몇입니까? 2개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회 비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죠. 무역을 할 건데 과일 왕국이 무엇을 만들 건지 딸기국이 무엇을 만들 건지 어떻게 비교하냐면 바로 기회 비용이 적은 상품을 만들면 됩니다. 자, 딸기를 비교해보죠. 딸기를 만들 때 기회 비용은 과일 왕국과 딸기국 중 누가 작습니까? 그렇죠. 딸기국이 2분의 1개로 더 작죠. 기회 비용은 작아야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이니까, 잃는 것이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야 좋은 거니까 딸기국은 딸기를 만들면 됩니다. 이거를 딸기국이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포도는 어떻습니까? 포도는 기회 비용을 비교해보면 과일왕국이 2분의 1개, 딸기국이 2개니까 과일왕국이 더 작죠? 그래서 포도는 과일왕국이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과일왕국은 포도를 만들고 딸기국은 딸기를 만들어서 서로 무역하면 이익이 된다는 게 비교 우위론입니다. 자, 이때 과일왕국이 포도에는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비교 우위에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교환을 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일왕국 입장에는 자신들이 딸기를 잘 만들 수 있긴 하지만 그 시간에 포도를 만드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 우위론의 핵심이죠. 자, 그럼 실제 두 나라의 이익이 났는지 무역 이익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역시 과일왕국과 딸기국이 무역 전에 딸기 하나와 포도 하나를 만들기 위한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과일왕국은 2원, 1원에서 총 3원이 들고 딸기국은 3원, 6원에서 총 9원이 듭니다. 하지만 무역을 시작하면 과일왕국이 포도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포도만 2개 만들면 되죠. 그러면 1원, 1원에서 총 2원이 듭니다. 딸기국은 딸기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딸기만 2개 만들면 되죠. 그래서 3원, 3원 하면 총 6원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딸기와 포도를 서로 교환하면 되겠죠. 그쵸? 과일왕국은 무역 전과 후를 비교하면 1원을 아낀 겁니다. 딸기국은 몇 원 아꼈습니까? 3원을 아꼈죠. 둘 다 이익이 난 것입니다. 이게 비교 우위론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갑국과 을국이 X제와 Y제라는 물품을 생산할 때, 자, 이제 마지막 예시입니다. 이번에 주의할 점은 사과와 포도의 생산 비용이 아니라 생산량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생산 비용이랑 다르게 생산량은 커야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앞서 봤던 생산 비용, 노동량, 그리고 투입 시간 이런 것들은 적어야 좋은 것입니다. 이걸 꼭 알아둔 상태로 무역 이론을 푸셔야 됩니다. 갑국은 사과를 한 번에 8개 만들고 을국은 4개 만들죠. 뭐가 좋은 겁니까?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갑국이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이고 포도도 생산량을 비교하면 갑국이 더 많이 만드니까 갑국이 더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이죠. 둘 다 절대 우위에 있으면 뭐다? 기회비용을 비교하라. 자, 갑국이 사과 1개를 만들 때 포도 몇 개를 포기해야 됩니까? 갑국은 사과를 한 번에 8개 만들잖아요. 그리고 포도는 16개 만들 수 있습니다. 사과 8개 만들 때 포도 16개 만들 수 있으니까 사과 1개 만들 때는 포도 2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기회비용, 사과 1개를 만들 때는 포도 2개의 기회비용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선생님 가위 쓰면 안 돼요? 이러겠지만 생산 비용같이 작아야 좋은 것이 주어질 때는 써도 되지만 생산량같이 커야 좋은 것이 주어질 때는 가위를 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위에 반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 있는 게 아래로, 멀리 있는 게 위로 가는 것이죠. 자, 갑국이 포도 1개를 생산하려면 사과 몇 개를 포기해야 됩니까? 포도 16개를 만들 때 사과 8개를 만드는 걸 포기하는 거니까 포도 1개를 만들 때는 사과 2분의 1개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을국도 사과와 포도의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비교 우위로 비교할 때는 역시 기회비용이 적은 쪽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갑국이 사과가 비교 우위고 을국은 포도가 비교 우위가 됩니다. 자, 사과와 포도를 1대1로 교환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앞에서 배운 걸 토대로 여러분이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잡하게 무역 이론에 대해 설명했지만 오늘날은 세계무역기구 WTO나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되면서 관세를 없애면서 더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건 다른 나라에 물건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이런 세금이 사라지니까 더 무역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무역도 오히려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좀 더 질 좋고 저렴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는 많이 만들수록 생산 비용이 낮아진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100만원짜리 공장을 빌려서 옷을 하나 만들면 이 옷은 100만원짜리인 것이죠.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은 100만원짜리 공장을 빌려서 옷을 100개 찍어냅니다. 그러면 옷은 하나에 1만원이면 되겠죠. 이렇게 많이 만들면 생산 비용이 내려간다는 이것이 규모의 경제입니다. 또한 기업은 외국 기업과 경쟁하게 되면서 더 싸고 좋은 상품을 개발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의 기술이나 문화를 받아들여 나라의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나라끼리 협력을 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하는 외국 기업에 패배하는 국내 기업이 생기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업의 다양성도 줄어들죠.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으로 돈을 버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외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덩달아 우리나라도 나빠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역으로 인해 계속 경쟁을 하다 보면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나라는 더 못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나라끼리 충돌도 잦아질 수 있죠.